첫 토론이 열렸던 날은 45년 전 5.18 개헌군이 광주에 진입하던 날이었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이 경찰봉을 뺏어서 경찰을 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탕 준다고 따라가지 마. 그런데 지금 국가 재정에 대한 대책도 없이 뭐든 다 해주겠다는 후보를 따라가도 되는 걸까요? 첫 번째 주제,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입니다. 정치 양극화는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진보 정치의 책임이 큽니다.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반성합니다. 비명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자기를 반대한 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 다 응징하겠다는 비명행사. 예,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가짜뉴스는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으셨던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독일 공산당원의 주장을 베껴서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호텔 경제학, 커피 원가 120원 발언, 유령섬이 된 거북섬 등 자신의 발언이 틀렸으면 사과를 하면 되는데 끝내 자기가 옳다고 우기면서 정치적 팬덤을 동원해가지고 공격을 시도합니다. 이런 나쁜 정치인 때문에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극단적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고 상대를 절멸시키려는,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요, 이재명 후보의 언사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계속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전에 트위터나 이런 거 하시면서 재미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데요. 본인에게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있을 때 가서 아주 직접적으로 비난하면서 달려드신 이력이 있어요. 화장실로 가서 대변기에 머리를 넣으세요. 아니면 이분은 간질이 있나 본데 정신병원에 보내세요. 뭐 이런 말씀하시고요. 수준 낮은 일배만 보면 짝짝이 눈에 정신지체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장애를 저주로 쓰는 건 아닙니까? 올해 4월에 고등학교에서 이제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욕설인데 너희 어머니의 뭐 중요 부위를 어떻게 찍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누가 만든 말입니까? 이재명 후보 욕설을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언어가 고조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그간에 수차 사과 말씀을 드렸고 뭐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기립해서 사과해라 그랬을 때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으셨거든요. 사과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까? 군중 재판식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전부 고함을 지르면서 폭력이지. 그거 사과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파면, 구속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후보로 나온 겁니다.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계속 우기시더라고요. 전시사변 그거 아니었잖아요. 절차 안 지켰잖아요. 국무회의도 하지 않았고 제대로. 국회를 침탈했고 국민기본권을 이유 없이 제한했잖아요. 이게 내란이 아니면 대체 어떤 게 내란입니까? 내란죄에 대한 재판은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니까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지.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는 계엄을 하는 게 잘못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무조건 처음부터 내란이라고. 내란인지 아닌지는 형법에 의해서 판결이 나야지. 왜 계엄을 내란이라고 바로 대입을 해서 내란범이라고 그러고 우리 보고 내란 동조범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은 정말 언어 폭력이죠. 있을 수 없죠.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고 다른 거죠. 사실 지금까지 선거법이라든지 국회법이라든지 아니면 사법체계에 대한 수정을 가할 때는 보통 여야 합의를 통해 가지고 진행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게임의 룰에 대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정치에 들어오신 뒤로부터는 일방 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본인의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방 처리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께서는 왜 본인의 등장과 함께 이런 일이 빈번해진다 생각하시는지요? 일방적으로 통과된 게 더 많다. 저는 거부권 행사한 사례가 더 많다. 이렇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답변 드리자면요. 선거법과 국회법, 사법체계 등을 바꾸는 행위 자체가 국회에 지금까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윤석열을 들어서 답변하시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준석 후보의 일방적인 단정이죠. 그것은 객관적인 팩트에 좀 어긋나는 것이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또 무슨 팩트에 어긋난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발언할 때는 좀 중간에 방해 안 하면 팩트에 좋겠어요. 어긋났다고 하시면 됩니까? 팩트를 지적해 주십시오. 그래 할 때니까 좀 기다리세요.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저번 토론회 때 미세먼지에 일본의 영향이 2%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한 24% 된다는 공식 통계가 있잖아요. 그래 엉터리로 자료를 가지고 주장하시면 토론이 잘 안 된다. 또 균등화 발전 단가 이것도 원자력과 다른 재생에너지 사이에 뭐 몇 배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원자력보다도 다른 재생에너지들이 더 싸다. 이게 지금 최근의 자료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균등
민둥화 발전 단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남해안 풍력 발전에 대해 가지고 300원 정도 된다는 제 지적이 틀렸습니까? 대규모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 단가가 추세적으로 떨어진다. 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틀린 게 아니네요, 그러면. 아니죠. 지금 그건 단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예측하고 있는 전체 평균 단가는 매년 달라지고 있어요. 얼마로 계속 예측하십니까? 제시해 주십시오. 유럽 기준으로 하면 50원, 70원 이런 정도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어요. 서남해 풍력 발전 단가가 50원까지 네, 떨어진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20대 국회 여성 비율은 20%, 60명에 불과합니다. 현재 성평등 공천 규정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저는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을 최소 30% 이상 공천하지 않으면 정당 국고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유용한 방법일 수 있겠죠. 글쎄 지금 단계에서는 아마 그 숫자를 채우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이재명 후보께서 답변이 계속적으로 나중으로 밀리고 있어서 그럼 과연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저도 굉장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한테 좀 하나 물어볼게요. 계엄 해제하는 날 강남에서 술 드시다가 바로 국회로 온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그러고 지금 국회에 와서 다툼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국민들은 슬리퍼 신고 막 우다닥 국회로 쫓아온 사람도 있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온 사람들이 많았고 이준석 후보는 거기서 이렇게 시간 끌고 있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해명을 한번 해봐주세요. 집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식사 자리에 있던 다른 의원도 똑같이 했습니다. 제가 안 들어가려고 했다는 말씀은 허위 사실입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노력하던 모습이 다 찍혀 있는 것이고요. 그 자리에 민주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4명의 의원이 같이 있었는데 국회 경비대가 담을 차단한 상황이었고 저는 거기에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영상에 남아있는 것인데 안 들어가려고 했다? 무슨 허위 사실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거기서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옆에 누군가가 의원님 담 넘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니까 시끄러 임마 이러면서 말 막았잖아요. 그때는 이미 표결이 끝난 뒤였습니다. 한참 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너무 여유롭지 않았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라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들어오지 않은 민주당 의원 17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땀 얘기하지 말고 본인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요. 같은 기준을 적용하셔야죠. 아니 내가 물어본 건 본인 얘기예요. 저를 도덕적으로 비난하시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잡으시는 겁니까?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무엇을 문제 삼으시는 아니 왜 겁니까? 집에 가서 샤워하고 그렇게 여유 있게 했냐? 나라의 운명이 달린 여유 있게 일에.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가서 즉시 나왔습니다. 네, 좀 톤을 낮춰야 되겠네요. 본인이 재판을 5개를 받고 네. 있지 않습니까? 보통 재판도 아니고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의 부패방지법 위반, 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그리고 20대 대선의 허위사실 공표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문제,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렇게 많은 재판을 동시에 받는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다 중지시키는 재판 중지법 이런 것도 만들고요. 대법원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이런 거 하니까 공직선거법도 지금 바꾸고 있고 또 지금 미국의 제임스 신 워싱턴 한인 회장이 고발을 해놨는데 국무부에도 고발하고 또 상무부에도 고발하고 유엔 안보리도 고발해놨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면은 대외 활동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본인이 대통령을 하는 것이 맞겠느냐?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 자체를 받아야 되고요. 또 지연시켜서도 안 되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뭐 황제도 아니고 황제도 이런 식으로 법을 안 하죠. 여기에 대해서 참 우려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수없이 많은 기소는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주죠.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멀쩡했겠어요. 그런 법률들은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단정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이재명 후보가 호텔 경제학을 또 방어하기 위해서 루카스 자이제라는 분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분을 아는지 저한테 물어봤었는데요. 저는 더 놀랐던 것이 이분이 알고 보니까 독일 공산당 기관지의 편집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어떤 경로로 루카스 자이제의 사상을 접하신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어떻게 본인이 이 루카스 자이제의 사상을 알게 되었으며 잘못 설명한 것에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공산당 무리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 사례는 한국은행의 책자에도 나오는 사례예요. 루카스 차이제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건 아주 고전적인 단순화된 경제 흐름에 관한 아주 일반적인 사례예요. 100유로 이야기, 100달러 이야기, 5만 원 이야기. 전체를 얘기하면 전체를 보시고 그중에 일부 이걸 왜곡 과장해가지고 이거를 침소봉대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진정한 토론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세 번째 토론이기 때문에 유권자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패턴을 읽으셨겠지만 본인이 지난 토론에서 먼저 저에게 루카스 차이제 아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지금 저한테 종북몰이 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본인이 어쨌든 남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당신 이 사람 아느냐 물어보고 제가 안다고 대답했더니만은 본인이 사전 지식 조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공산주의자의 사상인 것을 독일 공산당의 반자본주의자 이야기인 것을 모르고 국민들한테 소개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와가지고 회피한다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게 바로 이재명 후보가
후보가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다. 계속 이렇게 발뺌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할 것 같으면은 국민들이 올바른 검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오늘 제안합니다. 지정하시는 곳에서 토론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하는 뉴스공장에서도 괜찮고요. 더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토론 시간을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천천히 생각해 보죠. 또다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준석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자중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까 권영국 후보께서는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좋아하시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게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겁니다. 국회 해산권이라는 건 실제 내각제 국가에서 많이 운영되는 거고요. 해산되면 다시 선거를 하자는 의미로 국민의 민의를 묻자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이 국회 해산권인데요. 그게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면은 아까 네. 비례대표제가 2초. 맞지 않지 않습니까? 2초 드렸어요. 어긋나십니까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자 잠깐만 얘기 드리세요. 대통령제에서 국회 해산권을 준다는 것은 국회가 없어지면 견제 기능이 없습니다. 이게 독재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니게 뭡니까? 국회가 없어지는데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왜 독재가 됩니까? 예, 저는 이재명 후보의 주변 인물들이 많이 돌아가세요. 특히 수사받다가 도중에 돌아가시는데 성남도시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씨가 수사받던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김문기 씨도 조사를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배소연 씨가 동거하던 지인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경기도지사 때 초대 비서실장을 하던 전영수 씨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썼느냐.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이재명 후보는 입법부의 다수 정당인데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대통령도 탄핵하고 총리도 탄핵하고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31명을 이미 탄핵했습니다. 언론도 지금 언론 노조를 통해서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 카톡도 검열한다고 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괴물 국가 괴물 독재를 막아야 된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39의 나이에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그가 속했던 정당인 앙마르슈는 원내 의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지고 양당이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야합을 했듯이 권력구조 개편을 양당에 맡겨놓으면 기득권 세력끼리 권력을 나눠 갖는 개헌 야합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매우 잘못돼 있죠. 너무 이기적입니다. 민주당 보고 독재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거부권을 대통령이 41번 행사했습니다. 우리가 탄핵을 30몇 번 했다는데 그 사실이 아닙니다. 13명인가 14명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책임 정치를 위해서 4년 연임제를 한 번에 한해서 이어서 할 수 있는 연임제를 도입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타파하는 개헌을 추진합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노동헌법, 식량주권을 지키는 농민헌법,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기후헌법,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돌봄헌법 만들어 가겠습니다. 성남시장 할 때 조그마한 대장동 하나 개발하는데도 이 정도 수천억의 의혹이 생기고 무수한 사람들이 재판받고 온 나라를 뒤흔들었는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서 각종 국토 개발을 한다, 각종 사업을 한다, 주변에 또 많은 공직자를 제대로 거느릴 수 있을까? 정말 아수라라는 영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주변이 비리와 감옥 투옥되고 수사받다가 죽어버리고 전영수 실장은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사퇴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없는 사건 만들려고 강압 수사를 심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괴로워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구체적 증거를 하나라도 대보십시오. 지금 보세요. 법인카드 문제든지 여러 가지가 이미 유죄 판결이 다 났고 또 대북 송금만 하더라도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7년 8개월 받았잖아요. 감옥에 앉아가 있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럼 무슨 증거를 원하십니까? 검찰의 공소장이다, 재판의 판결문이다, 유죄 판결이 다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오죽하면 전영수 경기도지사 첫 비서실장은 유서에서 그랬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괜히 그러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습니까? 이낙연 대표도 괴물 국가라고 했습니다. 이 괴물 국가를 만드는 괴물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재명 후보 아니냐. 오죽하면 이낙연 후보가 저를 지지한다고 하겠습니까? 저한테 부정부패 이미지를 씌우려고 노력하시는데 제가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그 정치자금 4번인가 3번인가 그 부정 정치자금이 4억이 넘던데 자금 받은 걸로 그 캠프에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 다 처벌받았죠. 그거 본인은 몰랐다는 이유로 다 처벌을 면했지 않습니까? 연대 책임으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서 왜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제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았겠죠. 제가 안 처벌받으면 자꾸 저 처벌을 하는데 우리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전에 이재명 후보가 측근들이 문제가 있으면 나도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본인들 측근들이 이제 문제 생기시면은 똑같은 논리로 이제 타격받으실 텐데 급급해가지고 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 문제 많죠. 본인이 이렇게 전 세상이 다 아는 문제를 딱 잡아떼는 거 이거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예, 이재명 후보님 헌법 8조 잘 아시죠? 예, 뭐 조문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네요. 말씀해 보세요. 정당에 관한 부분이니까 모르시죠. 정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내용이 헌법 8조의 2항인데요. 제발 그 헌법대로 정당을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운영을 보면요.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의 실종이란 말을 들은 지 오래고요. 정당의 당원 같으면은 국가의 헌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당원 같은 것을 막 바꾸고 그러세요. 민주당의 당원을 보면 80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당직이 기소 시에 정지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마음대로 바꾸시고 1심 유죄 나오자마자 당원 80조가 삭제됐거든요. 이렇게 당의 존립 근거가 되는 당원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위인 설법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전에는 기소된 사람 없었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가 유죄로 선고받으니까 이런 것들을 없앤다는 것 자체가 당내의 법칙에 대한 이해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사회의 규칙이나 제도에 대한 존중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런 법률이나 개헌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관련된 부분은 좀 회피하시고 이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남의 당 얘기하기보다는 개혁신당은 그 허은하 대표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김용남 의원도 개혁신당 아닌가요? 당내 자금 사용 관련해서 부패 혐의로 고발당하고 그랬던 것으로 시간 아는데 지났는데요. 그런 점도 살펴보시기 시간 바랍니다. 지났다니까요. 뭐 허은하, 김용남 그렇게 좋으시면은 허은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 평가한 거 읽어드리면요. 매표 포퓰리즘 하는 사람이다. 한국판 차베스다. 김용남 의원은요. 이재명은 대통령커녕 성남시장의 자격도 없다. 경기도민이 낸 세금으로 횡성 한우보다 더 맛있다는 횡령 한우를 사 먹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 뭐 이런 부분도 반영해가지고 같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계속 이제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시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어떤 태도가 있으신데요. 지난번에도 똑같았지만은 이제 국민들이 그 수법 잘 알 테니까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만 2,791만 원 정도 법인카드로 사셔가지고 사적 유용 때문에 재판받고 계신 거거든요. 259번 과일을 사주셨는데 과일이 평균 가격을 보니까요. 1kg에 10,000원 정도 하던데요. 이 기준이라면은 2,800만 원어치의 과일을 2년 동안 드셨으면은 2.8톤입니다.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혼자 드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궁금합니다. 대답할까요? 실무부서에서 과일 거래를 했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횡령을 했다, 지시를 했다, 알고 그랬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게 바로 엉터리 기소라는 뜻이고요. 그 사건에서는 제가 그걸 지시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런 근거 자료가 한 개도 없어요. 예전에 민주당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를 공격할 때 성완종 리스트 판결이 그때 2심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당선되어도 재판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도 공격하니까 홍준표 후보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재판 받아서 유죄 나오면은 내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재판 받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재판 받을 의지를 보여주실 생각이 없습니까? 무죄를 확신하시는 거 아닙니까? 조작 기소라면서요. 너무 많은 기소를 해놓고 증인이 478명이에요. 그 재판 매일 해도 2년 걸립니다. 그런 재판들을 마구 기소해놓고 이 검찰 국가가 난폭하게 정치 탄압을 했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기소됐으니까 죄인이다. 고발당했으니까 피의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주로 하던 수법인데 예, 시간 다 우리 됐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좀 자제해 주시면 좋지 예,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 홍준표 후보는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최종적으로 무죄인 사건이었는데 그런데도 떳떳하게 나는 재판을 받아서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할 정도로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거 안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돌려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영국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이 가족 간의 그런 어떤 좀 특이한 대화나 이런 걸 하셔가지고 문제되신 건 아까 사과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노당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성폭력적인 있죠. 발언에 대해서? 그건 있죠. 지금 이걸 묻는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매우 문제가 되는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 성적인 학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그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는 겁니까? 이런 발언이 문제 있다는 것을? 우리 이준석 후보님은 그런 신변 잡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본인의 신변 잡기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후보야말로 부정, 부패,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 이런 분이야말로 정계를 영구 은퇴시키도록 법을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 내란죄로 유죄를 받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 지금 재판받는 거 전부 셀프 사면할 겁니까? 그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죠. 참 안타깝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는 토론 시간 낭비하는 우두머리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통령 탄핵 시에 직무대행은 한덕수 같은 국무총리가 아니고 선출직인 국회의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행정에 대한 기본이 안 된 헌법에 대해서 그렇게 뭘 이해한 분이 어떻게 변호사가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을 모르다니요. 그건 말을 좀 아니 헌법에 그런 게 가려서 어디 하십시오. 헌법에 그 대행한다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대통령이 유고되면은 국회의장이 대행한다는 게 우리나라 헌법이랑 자, 어느 대통령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권한 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두 번째 주제 외교 안보 정책입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